현재 시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띈 특징주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 여기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상한 종목 고스톱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성적표 보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개 종목의 투자 의견 중에서 9개의 투자 의견이 적중했습니다. 고냐 스톱이냐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 못 채운 한 칸이 파세코였어요. 당시 이제 그 의견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하락했거든요. 근데 파세코 다시 장마철이 왔잖아요. 갈만했는데 못 갔죠. 현 구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충분히 계속 보셔도 괜찮다. 우리가 이제 계절주라 하면 사실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섹터와 종목군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더위가 지금 왔고 또 이제 더위하면 가장 많이 찾던 빙과 그런데 이쪽이 오늘 굉장히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반면에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 없으셨던 분들도 혹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크게 실망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차피 무더위는 이제 시작이고 그 중간중간의 장마는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파세코가 지금 계절주 관련해서는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비교를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실전자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급이 조금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파세코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다음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지금 또 무더위의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세코 여름 테마 수혜주로 그 안에선 가장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10개 종목의 고스톱 맞춰볼까요? 이슈가 나온 종목,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10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장중에 하락폭이 큰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보니까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에요. 뭐 음식료라던가 전력주들. 그렇죠. 여기에 뭐 그동안 수출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양식품도 하락하고 우양은 지금 두 자릿수 급락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변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이 하락을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우스갯소리로 우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밥에 옆구리가 터졌다는 소리가 좀 들리긴 했는데 일단 결국엔 중요한 건 해외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양뿐만 아니라 지금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내년에 또 지속적인 해외 매출 비중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정은 기회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조정의 첫 시발점, 첫 출발점, 더욱이 이제 너무나 고가권에서 내려오면서 반대로 그 수급이 지금 대체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수급의 빈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시장에서 정말 소외됐던 쪽으로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그 첫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요 며칠 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따져봤었을 땐 지금 빠지고 있는 음식료 업종 다 좋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전력기기 쪽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사고 파는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이제 많이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투매가 좀 불러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오늘의 조정을 너무 공격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오늘도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 K푸드 좋았고요. K뷰티도 좋았습니다. 전력기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뉴스라든지 신선도가 있는 쪽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더 쏠리면서 이쪽에서의 기간권 가격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의 조정이 다소 아쉽지만 저는 7월 혹은 8월 초까지는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의견은 긍정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음식료주들의 수출 데이터는 좋지만 실적도 좋지만 과열권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제가 한 차례 그렇게 전력을 놓쳤거든요. 숨고르기인 줄 알고 안 샀는데 정말 아주 한 1리터 쉬고서는 계속 올랐어요. 이 음식료주들의 경우에도 사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하락하는 날마다 모아 사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 기간 조정이 있을 거야. 난 좀 길게 보자 하고 충분히 7, 8월 지난 다음에 그때가 높을지언정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지요? 일단은 변동성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지금 벌써 두 번째 어떤 가격 브레이킹이 좀 걸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오늘 이렇게 1%, 2%대의 조정이었다면 괜찮았을 법했어요.
아직도 뭐 5일선이라든지 10일선이라고 하는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추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최근이 아니죠. 오늘 이들의 하락률을 보면 제법 셉니다. 네. 5%, 7%,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9%대 지금 이렇게 하락률이 조금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어떤 조정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오늘의 하락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힘이 나왔을 때 그때는 괜찮지만 그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지 않고서는 지금부터는 다소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바닥에서 올라오는 쪽은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아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에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음식료주들을 매수 기회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볼게요. 스톱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오늘 음식료에서 빠진 자금이 2차 전지로 가는 걸까요? 상승 테마 안에 뭐 LG 엔솔을 포함한 배터리 3사도 있고요. 2차 전지들도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핵심은 수요가 늘어나는 게 핵심인 건지 아니면 바이든과 트럼프 싸움에서 바이든이 이기거나 트럼프가 좀 이 친환경 전기차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게 핫 키워드일지 뭐일까요? 결국 수요죠. 수요요? 네. 일단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건 이제 11월 달까지 계속 누가 좋냐 누가 나쁘냐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쪽보다는 결국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건 본업의 회복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지난 4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에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2분기의 실적, 눈높이 지금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지금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과거에 SK하이닉스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어두웠을 때,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곤 했었거든요. 저는 2차 전지도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LG그룹사, 그리고 에코프로그룹사, 포스코그룹사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가격이라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지금의 가격이라면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것도 없고 여기서 일정 부분의 회복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기저효과를 통해서 더 강하게 회복하는 것처럼 좀 보일 수가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LG그룹사도 괜찮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이제 괜찮은 상황 속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은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2차 전지가 모두 약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료, SKC. NK, SKC 이런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시차와 시기의 차이가 좀 날 뿐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렸던 이들의 반등도 충분히 한번 즐겨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정말 어느 정도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격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핵심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하되 너무 많은 물량을 비중을 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LG에너솔루션 그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저희 세 번째로 장중급등보인 유진로봇 가볼게요. 30억 원의 자율주행 로봇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차트를 보니까 로봇주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유진로봇의 낙폭이 워낙 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은 되게 어려운 게 반등이 나올 거야라는 시그널이 아예 없었다가 뉴스 하나에 갑작스럽게 시세가 살아나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은 기업별로의 히스토리 혹은 기업별로 이제 별도의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AI 생태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로봇도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왜 로봇은 아직일까? 여기에 지금 의구심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그쪽으로의 관심도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데 지금 로봇주들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실적.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유거든요. 1분기 실망스러웠죠. 1분기 실망스러웠고요. 2분기도 여전히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모멘텀 플레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오늘 이제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저는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길게 보면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 외에 조금은 움직일 만한 요소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 전략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길게 성과를 좀 보며 가실 때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로봇 그럼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네.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 힘이 약하다라는 게 여실히 보여졌거든요. 스톱인가요? 그래도 네. 유진로봇은 뉴스가 좀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 상승은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로봇 여기서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창 대기업들이 자율주행 쪽 사업 부분을 좀 축소하고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소식 때문에 그래 지금 안 가도 언젠간 갈 거야 하고 많은 분들이 로봇 샀다가 지금 된통 물리셨거든요. 네. 근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긴 한데 네.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주가의 위치가 예를 들게요. 2차 전지처럼 내려온 상태에서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은 시세가 한번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 위치에서 대표적인 제가 앞선 세 기업 레인보우, 뭐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들은 시세가 난 상태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위치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더 커질 때까지는 주가가 오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로봇은 그래도 개별적인 네.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인기검 상위에 있는 테크맹입니다. 신고가 딱 찍고 바로 급락이에요. 이거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조금은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반도체 IT 투톱도 조금씩 삐걱거리죠. SK하이닉스가 그동안의 왕의 자리를 좀 차지했다면 이제는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HBM이 단연 압도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또 CXL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먹여지면서 뭐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좀 반도체 소부장들 안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도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시세가 난 쪽에서는 일단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정 부분 저는 꼭 차익 매물을 수익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없으셨던 분들 오늘 같은 이런 하락의 출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사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앞서 이제 음식료 업종과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정 부분의 기간 조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간 연일 상승했던 테크닉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타이밍은 한 번씩 줘야 됩니다. 오늘이 왠지 그 타이밍일 것 같다라는 의견에 저희는 스톱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보시죠. 여기서는 오늘 상승 테마로 항공주들이 있는데 또 여름방학 다가오잖아요. 네,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고요. 이번에 항공주 진짜 전고점, 신고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저는 원래 갈 거라면 네. 진작에 갔었어야 됐는데 제 말이요. 그렇죠. 참 못 간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감하기로 정말 올해 들어 연휴도 길었었고 그 연휴 기간 해외에 또 가신다는 주변 분들도 많았었고 또 심지어 이제 명동 근처에 가보면 정말로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이제 대형 관광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또 쇼핑을 즐기시고 또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음을 좀 느껴서 항공주라든지 이 카지노 관련주, 뭐 여행 관련주도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았었던 건 사실인데 참 못 갔던 어떤 섹터 중에 하나가 LCC 저가 항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인바운딩, 아웃바운딩 정말 모두 YOY 대비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라서요. 결국 이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저는 TA 항공이라든지 LCC 항공사들의 올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가격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 갈 때가 됐는데요. 정말 안 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기대를 해보겠다. 실질적인 데이터도 계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의견 드릴게요. 이어서 전체적인 10개 종목의 고스톱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 고가 조금
조금 더 많아. 똑같네요. 삼양식품, 테크닉, 네이버, LS, CS윈드는 스톱이고요. 5대5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요? 참 LG에너솔루션을 뽑으면서도 고민이 됩니다. 진짜 오랜만인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아마 이제는 탑픽으로 좀 많이 거론이 될 것 같고 일단 장점은 딱 하나, 가격적인 메리트. 너무 장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단점은 그 외에 일단 확실한 명분이 지금은 다소 좀 아쉬운. 하지만 올해 이제 3분기가 2분기를 좀 넘어서 3분기는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4월달, 5월달, 6월달 GM이라든지 포드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그래도 조금씩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데이터가 지금 찍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봤었을 때는 지금의 LG에너솔루션이 가격적으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3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소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2만 원 손절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 이들의 본업에서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40만 원까지의 기술적 반등만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점은 온리 가격인데 그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가 봅니다. 그래서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어요. 오늘의 10개 종목 알아봤고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